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다고. 그대들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있을 겁니다. 크든 작든, 의도했든 아니든,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진실을 숨기거나 사실을 꾸민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선뜻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우리는 흔히 거짓말이 나쁜 것이라고 배웁니다. 남을 속이면 신뢰를 잃고 관계가 무너진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남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남을 속이면 언젠가 들킵니다. 상대방이 눈치를 채거나 증거가 드러나거나 시간이 진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멈출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나를 속이는 일은 들킬 일이 없습니다. 들킬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감시자와 범인이 같은 사람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은 고요히 쌓이고 서서히 삶을 무너뜨립니다. 60이 넘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이라 하겠습니다. 순이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남편을 내조하며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어머니였고 좋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남편과 둘이 남은 어느 저녁, 순이 씨는 빈 거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나이 탓이야. 빈둥지중후군이라던가 그런 거겠지. 그렇게 넘기려 했지만 허무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찾아와 잠을 방해했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여 잊으려 했지만 고요한 밤이 되면 그 빈 느낌이 가슴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순이 씨는 오랫동안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왔던 겁니다. 정말 괜찮았을까요?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서운한 마음을 덮어두면서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남들도 다 참고 사는데 내가 뭐라고. 그 말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공허함이 되었습니다. 30년간 쌓인 괜찮다는 거짓말이 이제야 청구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자기 기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회피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무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박지 못함, 즉 스스로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큰 실수보다 이 무명이 더 깊은 어둠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알아차리면 고칠 수 있지만 모르는 것은 고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알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면 끝까지 걸어갑니다. 지금 그대가 가장 자주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내 탓이 아니야. 혹시 그 말들이 진심을 가리는 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막을 조용히 걷어보려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 어떻게 삶을 갉아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단한 것을 떠올립니다. 자신에게 큰 거짓말을 하는 것,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기만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일상의 작은 틈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그 사람도 잘못했잖아.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은 바빠서. 이런 말들이 자기 기만의 시작입니다.
한 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별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10번, 100번, 1000번 반복하면 그것이 나의 사고방식이 됩니다. 불편한 것은 덮고, 어려운 것은 미루고, 책임져야 할 것은 다른 곳으로 돌리는 습관이 됩니다. 경전에서는 연기라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생긴다는 뜻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다시 다음 원인이 됩니다. 작은 회피 하나가 다음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그 선택이 또 다른 결과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방울 같았던 것이 어느새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 그때는 이미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불편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숙이라 하겠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례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말하기는 싫었습니다. 싸우기 싫었고 나쁜 시어머니로 보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괜찮아, 다 그렇지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저래.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의 마음에는 응어리가 쌓였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불쾌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말을 해도 곱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명절에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분노를 터뜨렸고 며느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가운데서 난처해했습니다. 3년 동안 괜찮다고 말해온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한 겁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며느리의 말투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빴던 걸까요? 아니면 3년 동안 쌓인 부정적인 감정이 모든 것을 나쁘게 보이게 만든 걸까요? 처음에 불편함을 인정하고 조용히 대화했다면 어땠을까요? 괜찮다는 말로 덮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자기 기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편합니다. 불편한 감정을 외면하면 그 순간은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미래에 내가 치릅니다. 외면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붙어서 돌아옵니다. 처음에 작은 불편함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큰 분노가 되고 깊은 상처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균열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을 괜찮다는 말로 덮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고 있습니까? 그 회피가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그것이 쌓이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강이 되기 전에 지금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거짓말은 발각의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가 눈치를 챌 수 있고 제3자가 진실을 알려줄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 증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는 긴장합니다. 들킬까봐 조심합니다. 그 긴장 자체가 일종의 억제력이 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기만은 다릅니다. 감시자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시자와 범인이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외부에서 지적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 지적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옳다고 이미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을 뒤집으려면 스스로 틀렸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자기 기만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재호라 하겠습니다. 재호 씨는 40대 후반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투자한 돈을 잃었고 빚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운이 없었어. 파트너가 배신한 거야. 경제가 안 좋았잖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생각은 그를 당장의 절망에서 구해주었습니다.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무리한 확장, 검증되지 않은 투자, 주변의 조언 무시. 결과는 같았습니다.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때도 재호 씨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운이 없었어.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두 번의 실패 후에도 재호 씨는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에 찼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데 환경이 안 따라줄 뿐이야. 세 번째 시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재호 씨는 예순이 가까워졌고 노후 자금까지 잃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지쳤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재호 씨의 진짜 문제는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배우지 못했을까요? 자기 기만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바꿔야 할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밖에서만 찾았기 때문에 안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기 기만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칠 기회를 없앤다는 것.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해결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같은 후회가 돌아오고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마치 미로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듯이. 그런데 자기 기만은 원인을 가립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니 병이 깊어집니다. 병이 깊어져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같은 유형의 갈등, 같은 종류의 실패, 같은 패턴의 후회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환경 때문만일까? 운 때문만일까? 다른 사람 때문만일까? 혹시 내가 보지 않으려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자기 기만이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들키지 않아서 반복되고 고칠 기회를 없앤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자기 기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생활 속에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알면 자기 기만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사실보다 해석이 먼저 붙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있는 그대로 보기 전에 이미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늦게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벌써 해석을 붙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귀찮아하는 거지. 전화 받기 싫은 거야. 이 해석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상입니다. 며느리는 그저 바빴을 수도 있고 휴대전화를 두고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기만에 빠진 마음은 해석을 사실처럼 믿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미안함 대신 정당함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 미안하다고 느끼는 대신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방어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왜 사과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물론 정말로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리다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갈등에서 한쪽만 옳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불안을 감추려 더 큰 체면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자신이 없는데 겉으로는 강하게 나갑니다.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면 약해 보일까봐
오히려 더 세게 주장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불안의 뒷면입니다. 정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불편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면 부끄럽습니다. 내 불안을 드러내면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방어막을 칩니다. 해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정당화로 잘못을 덮고 체면으로 불안을 숨깁니다. 이 방어막이 자기 기만입니다. 경전에서는 무상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자기 기만은 무상을 거부합니다. 내 해석은 맞다. 내 감정은 정당하다. 내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고집합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으려고 버티니 마음이 좁아집니다. 좁아진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장면에서 사실 대신 해석에 매달렸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의미를 붙이고 있었습니까?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인정했습니까? 아니면 정당화로 덮었습니까?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자기 기만을 알아차리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기만의 위험성을 알았으니 이제 끊어야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기다립니다. 버리려는 마음 자체가 새로운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미묘하고 많은 수행자들이 빠지는 덫입니다. 나는 이제 자기 기만을 하지 않겠다. 나는 항상 솔직하겠다. 나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 이런 다짐은 좋아 보입니다.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나라는 것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자기 기만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옳다. 이 생각이 또 다른 자기 기만이 됩니다. 자기 기만을 피하려다가 더 정교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은 정미라 하겠습니다. 정미 씨는 어느 날 자신이 오랫동안 자기 기만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원망했고 자식들에게 기대 없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서운해했습니다. 그 이중성이 자신을 지치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살겠다고. 그런데 솔직함이 공격이 되었습니다. 정미 씨는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했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솔직한 거야라는 명목 아래 상대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의 사정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도, 어조도, 상황도 무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지쳤고 자식들은 멀어졌습니다. 정미 씨는 솔직해졌지만 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솔직함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함 자체가 가치가 아니라 솔직함을 통해 관계가 나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목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미 씨는 솔직함 그 자체에 집착했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는 자아상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함이 무기가 되었고 관계를 해치는 칼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버리려는 마음도 결국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집착하면 또 다른 사슬이 됩니다. 진정한 놓아줌은 버리겠다는 의지조차 내려놓는 것입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무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머무르지 않음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봅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저절로 지나갑니다. 자기 기만을 끊겠다고 이를 악물면 자기 기만을 감시하는 또 다른 나가 생깁니다. 그 감시자도 자아입니다. 그 감시자도 옳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감시가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차라리 힘을 빼는 것이 낫습니다. 아, 내가 또 자기 기만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알아차리고 자책하지 않고 그냥 지켜봅니다. 그것이 무주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없애려 합니까? 억누르려 합니까? 아니면 잠깐 바라봅니까? 바라보는 것과 없애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라보면 지나가고 없애려 하면 더 세집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기만을 붙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불편한 진실을 피하려 할까요?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이 두려움들이 자기 기만의 연료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나라는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보여야 한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 고정된 나라는 관념이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고정된 나가 흔들리면 두려워지고 두려워지면 자기 기만으로 방어합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성호라 하겠습니다. 성호 씨는 평생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집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곧 성호 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가장이다. 나는 든든한 사람이다. 나는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은퇴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아내가 경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의 역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무슨 소용이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자신의 혼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기만을 택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장이야. 내가 없으면 이 집은 안 돌아가.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자식들이 철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자존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성호 씨의 태도에 가족들은 답답해했습니다. 은퇴하셨으면 좀 쉬시지. 왜 자꾸 참견하세요?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성호 씨는 더 움츠러들었고 가족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문제는 성호 씨가 고정된 나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이다라는 정체성은 젊었을 때의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정체성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호 씨는 바뀌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뀌면 나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 기만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나와 늙었을 때의 나는 다릅니다. 가장이었던 나와 은퇴한 나는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늘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역할이 바뀌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변화가 두렵지 않습니다. 공을 이해하면 자기 기만이 필요 없어집니다. 지킬 것이 없으니 방어할 것도 없습니다. 고정된 이미지가 없으니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면 됩니다.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듯이
당신이 지키려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좋은 어머니, 현명한 아버지, 성공한 사람, 배울 것 없는 어른. 그 이미지가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혹시 그 이미지를 지키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노년의 가장 아픈 것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작은 엇갈림이 오래 남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 한순간의 오해가 마음에 박혀 몇 년이고 아립니다. 그것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지고 멀어진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기 기만은 이 과정을 가속합니다. 나는 희생했다. 나는 옳았다. 나는 참았다. 이런 생각들이 관계를 계산으로 바꿉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야 한다. 내가 양보했으니 상대도 양보해야 한다. 이 계산이 시작되면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거래에서는 늘 손익을 따지게 되고 손해봤다고 느끼면 원망이 생깁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은 옥순이라 하겠습니다. 옥순 씨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어서 고생하며 키웠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집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며칠 있다 가고, 평소에는 전화도 뜸했습니다. 옥순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게 자식이 할 도리야. 옥순 씨의 마음은 이해됩니다. 희생한 것은 사실이고, 서운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기 기만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다 주었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문제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자식들의 사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들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들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표현이 서툴다는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옥순 씨는 자신의 희생을 강조할수록 자식들과 멀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너희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중도가 있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가운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옥순 씨에게 중도란 무엇이었을까요? 내 희생을 부정하지 않되 자식들의 사정도 인정하는 것. 서운함을 느끼되 그것을 무기로 쓰지 않는 것. 내 마음도 이해하되 내 고집은 내려놓는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관계는 붙잡을수록 거칠어집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무거워집니다. 역설적으로 덜 붙잡을수록 더 소중히 남습니다. 손에 모래를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을 펴면 모래가 머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쥐면 도망가고 열어두면 머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하면 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면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놓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옳았다는 것을, 내가 희생했다는 것을,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 증명이 필요합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증명이 필요 없고 모르는 사람은 증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쓰십시오. 말 한마디, 눈빛 한 번, 손을 잡는 것 한 번. 그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지금까지 자기 기만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알았으니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고 단단한 실천이 큰 변화보다 오래 갑니다. 첫 번째 실천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마음이 흔들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불편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화가 났던 때, 서운했던 때, 불안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 장면을 조용히 떠올리고 두 가지를 분리해 보십시오. 사실과 해석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사실이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해석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나를 무시한 거야. 이것은 해석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기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박자 쉬십시오. 특히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한번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진실을 향하는가, 체면을 향하는가,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것인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많은 말실수를 막아줍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박자의 여유가 있으면 말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입니다. 무주를 연습하십시오. 무주란 머무르지 않음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서운하면 서운하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기만 하고 거기에 이야기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누구 때문인지, 어떻게 복수할지 같은 이야기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지켜봅니다. 그러면 감정이 지나갑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무주는 포기가 아닙니다. 무감각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예민하게 알아차리되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붙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놓아주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하루는 업을 가볍게 합니다. 업이란 행위와 그 결과입니다. 자기 기만으로 행동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쌓입니다.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솔직하게 행동하면 그에 따른 결과도 달라집니다. 가볍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나중에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도입에서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한 가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겠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면 됩니다. 오늘 느꼈던 작은 불편함, 하지 못한 한마디, 외면했던 감정. 그 중 하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마디 말보다 한 걸음의 실천이 낫다고.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솔직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자기 기만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